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 공약대로 진짜 300만 채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공급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죠.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일단 공급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실제 아직 택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청약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보통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는 한 7, 8년 정도가 걸렸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본 청약에서도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공급은 실제 입주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따져보면은 이 두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300만 호, 250만 호라는 공급은 사실은 임기 내에 실현되기는 좀 불가능한 숫자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시장의 공급보다는 일단은 공급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의도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물량이 100% 그거를 추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나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부터 공급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했고, 그 불안감이 초과 수요로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의 대란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두 후보가 아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권 초기 힘 있을 때부터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라고 하는 내 집 마련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줌 라이브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2월 16일 날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처럼 본 청약 이전에 청약으로부터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하남의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서 2018년도에 청약한 것이 2021년도에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까지 따지면 그 8년 전인 2011년도에 했으니까 무려 11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면은 이건 아무래도 토지 보상 문제 때문이죠. 그 전에 있었던 은계지구나 갈매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 보상 절차가 이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수도권에 얼마 정도 있으며 또 얼마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보면 현재 300만 가구다 그러면 아파트 수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에 현재 있는 아파트 숫자의 절반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현재 633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숫자가 5년 내에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10년 내에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숫자가 진짜 필요한 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얼마나 주택 공급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작년 기준으로 1년에 결혼하는 건수가 21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이게 30만 건 넘었었는데 굉장히 좀 줄어들고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는데, 자, 21만 건 정도 결혼을 한다 그러면 1년에 집이 얼마나 더 새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아마 절반 정도인 한 10만 채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거기다가 1년에 또 이혼을 또 10만 6천 건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한 30% 정도인 한 3만 채 정도는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이 1년 동안 1인 가구로 새롭게 독립하는 가구 수가 49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100% 다 필요하겠죠. 49만 5천 채가. 그리고 일단 공급을 좀 시장에 더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사망자 수가 약 30만 5천. 근데 작년에는 태어난 신생아 출생수가 27만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지금 줄었습니다. 태어나신 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30만 5천 명 중에서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집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빼주면은 대략 1년에 산술적으로 좀 필요한 주택 공급량은 4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보면 그 절반이 필요하니까 한 24만 가구 정도겠죠. 자, 그런데 300만 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는 뭐 6년치에 필요한 공급량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수도권에는 평균적으로 20만 채 이상 공급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15년 그동안에 해왔던 공급량에 비하면 뭐 거의 15년치의 공급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계획에서 300만 채를 더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인 200만 채 정도에다가 새롭게 한 100만 채 정도를 더한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양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는 무리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평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뭐 이 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 완전히 다른 방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량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저는 나름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게 실현이 뭐 설사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 초기에 강력한 공급 정책을 펴는 거와 현 정부는 5년 동안에 너무너무 부동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국민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불만이 아주 엄청났는데 이게 처음부터 공급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 초기에 가장 좀 힘이 있을 때부터 공급책을 들고 나온다는 건 나름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의 시그널만으로도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향은 전반적으로 가격을 안정 내지는 하락시킬 수는 있는데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느냐. 보통 보면 아파트 가격은 사용가치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사용가치가 얼마냐. 우리가 보통 아파트의 사용가치를 볼 때 전월세 가격을 많이 보는데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2억에 120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전세로는 올해 초에 7억 3천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데 월세로 보면은 1년에 1,440만원에 2억에 2.5%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 500만원 해서 거기에 재산세를 뺀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1년에 1,800이라는 이 사용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 살 곳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주죠. 현재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11억 5천 정도 되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 나누기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분자값이 2,800이잖아요. 지금 11억 5천인데 결국은 공급량이 많아진다면, 그러니까 공급량이 살짝 많아지면 이게 영향이 없는데 진짜 10년 내에 300만 가구면은 서울 반만한 도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자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당연히 집값은 안정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를 자꾸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뭐 비현실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이 크다면 설사 그 계획에 100%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시장의 사인이 될 수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은 말이죠, 진짜 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초과 수요가 뭡니까? 집을 꼭 안 사도 되는 사람, 빌려 써야 될 사람조차도 다 지금 아직 자본이 충분히 있지 않은데도 사겠다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생긴 거고, 그게 공급 부족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초과 수요가 잦아들고 공급 시그널이 확실하게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안정 내지는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10년 내에 저렇게 300만 가구를 지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의 비효율적 국가적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안정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에서의 미분양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정말 비싼 아파트는 영향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융 부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